홈페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런 임팩트 벤처라고 하는 곳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소개는 여기 계신 하나하나의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뒤에 이제 기업들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실 텐데 듣고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딧 파트너스 회사에서 브리톡스라고 하는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함종기라고 합니다.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작년보다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브리톡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브리톡스는 이제 벽돌, 그리고 웍스라는 뜻이에요. 웍은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NPO들, 즉 비영리 기관들, 대학교, 병원과 같은 이제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기관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사회혁신 기업들까지도 그런 기관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실 텐데,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 업무 혹은 뭐 재무나 아니면 모금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도너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도너스는 이제 저희가 성장하는 비용이 되는 그냥 고객과의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약 한 8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좀 더 솔루션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확장을 해가지고서 여러 서비스들까지 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 피처 있네요. 저희는 이제 펀드레이징 바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금을 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모금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기술 이용해서 더 모금을 잘 할 수 있게 할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펀드레이징 바이 테크놀로지라는 이름하에 여러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후원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후원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도너스 캠페인이라고 하는 저희 캠페인 서비스를 좀 이따 소개해 주실 인스타이어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도너스 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캠페인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기관을 알게 됐을 때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를 굉장히 쉽고 빠르고 싸게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도너스 웹이 있고, 도너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기부금을 받고 또한 기부자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한 그 기부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까지가 저희 도너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1.5조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을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클라우드 솔루션 이제 이렇게 생긴 솔루션인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제 플랜이라는 저희 고객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후원 페이지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에서 바로 가입만 하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고객만 여기는 한 건데,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아니면 가톨릭종합병원 같은 대학교 병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월드비전이나 플랜, MST 같은 이제 좀 더 큰 후원 기관들도 있고, 여기 이제 한국 다양성 연구소라든지 몇 개 기관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후원자 수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기관들까지도 전부 다 도너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부자와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웹사이트를 하는 서비스들, 이제 캠페인은 이제 특히 이제 큰 단체들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가 워낙 또 이제 마케팅 영역이 되게 좋으셔갖고 저희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그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에서 요즘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뭐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기술입니다. 기술과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발표 많이들 하실 텐데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파이어드 김동민 총괄 이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속에서 업데이트한 지가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처음 거의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크레디스에 소속된 사업부고요. 아까 브릭투어스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마케팅과 디자인, 브랜딩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를 합쳐서 뭐 도너스라는 그런 새로운 제품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기존에 맞는 뭐 제일기획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좋은 크리에이티브 많이 있는데 무엇이 좋은 크리에이티브냐 하면 세상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 저희 크레디스가 직접 투자하거나 같이 하는 스타트업에서 대부분 이제 CEO가 있고 아무래도 뭐 CTO가 있고 이렇게 계신데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처음에 이제 찾아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돕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거꾸로 외부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뭐 트리플네이크 같이 했던 뭐 스트릿 뭐 캠페인 있고 뭐 교과서에 실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랜트 플레이라는 서울시랑 같이 한 캠페인, 이렇게 시장님이 좋아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뭐 지하철에서 뭐 본분도 있을 것 같은데 쩍벌락 닭고녀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요새는 이걸 넛지 캠페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8시 뉴스 나왔고 이 다음에도 그 일회용 이제 기부하는 카드를 풀어서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캠페인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했던 그 레스트 인 피스라는 단어를 따서 포레스트 인 피스라는 걸로 브랜딩을 해서 같이 했던 펀드레이징 캠페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러리 이게 설명이 좀 긴데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갤러리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했었고 최근에는 뭐 모금 전략을 저희 같이 해요.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케이블 TV 빼고는 저희가 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새 최근에 사실 화두는 이제 한두 배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0배 이상 높일 수 있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다행히 좋은 캠페인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뭐 그전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뭐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좀 그런 얼리 스테이지 브랜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요즘 이제 약간 업계의 트렌드는 또 무지 발미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왜 한국에는 이런 게 없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퍼식스 그룹이랑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왓슨의 IBM 왓슨의 그 AP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피드라든지 여러 피드를 그려서 그 AI에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80% 이상 비슷하게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점집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네, 알파고가 가장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타로 카드와 점은 상당히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캠페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펩시, 콜라가 같이 했던 그 레시피베트 그리고 뭐 엠네스 같은 이제 이런 단체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이슈를 알리고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요. 뭐 예전에 그런 미스테리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보너스 브랜딩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에서의 이제 일부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소개해 주실 그 얼리브의 이제 브랜딩 이런 쪽을 이제 저희가 같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좋은 의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좋은 의도는 사실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의도가 성과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좀 연결하는 일 중에서 기술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인스파이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도 되고 항상 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끝나고서 올해 뭐 겨울방학, 내년 또 여름방학 있을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또 재밌는 경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래닛에서 상품 개발 담당하고 있는 황여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했는데 동료님께서 48시간 전에 업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했었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 이제 소개 자료 말씀드릴 텐데 이걸 이제 5분 동안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줄여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줄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제 기업 소개할 때 보여드리는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매년 숲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전 세계 면적의 13%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국 쪽이 거의 지금 미세먼지로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알아보시기 힘드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제 롯데 쪽에서 만든 그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또한 숲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서울에 나오는 미세먼지의 42%를 현재 서울에 있는 나무들이 흡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래닛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숲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회사입니다. 그 시작은 2010년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약 100만 명의 플레이어들이 앱을 다운받으셨고 실제로 저희가 몽골에 나무를 심어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게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무 심기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해봤고요. 140여 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4만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숲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들 아시는 스타 포레스트 결정적인 프로젝트고요. 할머니가 되어서 누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조민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포레스트 인 피스 세월호 잘들 아실 것 같아요. 소녀들 기억하는 숲 이런 숲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숲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숲에서 나오는 다시 농작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까지 창출해보는 것을 목표했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이제 파밍에 참여하셨던 시민분들께는 이 농장에서 수확된 커피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커피가 실제로 배달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저희가 성과를 만들어냈었고 네팔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숲이 사라지는 나라인 인도네시아까지 2018년도에는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그 트리플래닛 소사이티라고 해서 반려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그 파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트리플래닛 소사이티라는 반려나무 인양은 도시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를 마치 내가 아동을 소원하는 것처럼 이 나무를 같이 내가 돌봐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곳은 아마 벌써 주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로 7017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7017에 있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을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입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인이 결혼이라는 뭔가 사랑을 기념하면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반려나무 일반 비용은 실제로 이 나무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일부는 저희가 모두를 위한 숲을 조성하는 형태로 그 수익금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여하신 멤버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숲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그 숲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팔에서 난 더치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집중했었던 서울로 7017을 통해서는 이제 재무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보았을 때는 84억 원 정도의 가치를 산출했다라고 임팩트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도시숲에 있는 반려나무는 내가 도시숲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쉽게 가정에서 진짜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나의 일상에서 반려나무를 키우는 상품을 지금 출시를 올해 했고요. 이렇게 가족으로 반려나무를 맞아들이면 숲이 필요한 곳에 실제로 그 수익금으로 저희가 나무를 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게임이 가상의 세계에서 나무를 키우셨다면 이제는 진짜 현실 버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태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고유의 출생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번호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숲에 걸려있는 나무도 점점 많아진다라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처음 출시했던 건데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목표했던 수치를 좀 달성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 얼마 전에 여기 얼리브 라운지에서 연말 파티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관련한 꾸미는 행사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1월에 이제 저희가 곧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를 가족으로서 같이 산책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러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로에서 나무를 키웠다면 올해는 이런 반려나무 수익금을 가지고 청계천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도시에서는 도로죠. 그래서 도로 위주를 촉화하는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그 제가 아까 모두를 위한 숲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바로 그 숲에 이런 식으로 현판이 세워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각인해드려서 명예를 같이 나눈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영상도 이제 반려나무 입양 매니저가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플레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숲 조성에 그 재무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도 항상 채용의 포지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라이튼 대표 신경입니다. Awaken Your Energy, Enlighten the World라는 저희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집중해서 이 벤처를, 소셜 벤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희도 저 에너지는 사실 저희가 진짜 지금 뭐 배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만 저희 한 사람이 정말 정성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Awaken Your Potential 있는데 조금 뺏겼어요. 네. 조금 뺏겼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여기 학생분들 나와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을 했던 지금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저도 저기 밑에 보이는 태양광 램프를 이제 뭐 오프그리드라고 하는데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보내는 프로젝트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됐고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를 업사이클링하는 사업부터 이제 버려지는 모든 자원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배럴이라는 그 사회혁신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배럴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라는 그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은 배럴과 다시 쓴다는 리가 합쳐져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시 쓴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 저희는 순환경제라는 어떤 키워드, 그 공유경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순환경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이제 생산부터 폐기까지 그냥 선형이죠. 네. 완전히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다시 지속 가능하게 돌 수 있는 사회를 순환경제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앞당기는데 좀 기여하고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주요한 3가지 원칙이 필요한데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또 고쳐 쓸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재사용할 수 없을 때에만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업사이클링 프로덕이라는 제품 차원에서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쳐 쓰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어떤 가정 케어 서비스 이런 어떤 그 제품을 되살리는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원칙들을 또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자제품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헌집 줄게 새집다오처럼 저희가 헌 제품을 고치고 나면 저희한테 남는 또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자연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업사이클링 프로덕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1년에 한 번씩, 1,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배터리는 사실 2년이 지나도 아직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핸드폰에 들어가면 상당히 짧아진 배터리 수명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이게 저희 보조 전력으로 활용이 될 때는 아직 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법령적으로 체결을 해서 우리 보조 배터리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다양한 배터리들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좀 본능적으로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킥스타터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전 세계 한 50여 개 국가에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바이럴이 일어났어요. 제품이 판매된 것도 사실 중요했지만 저 제품 하나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요즘 굉장히 싼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제품을 사고 사람들이 많이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실 우리 제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배럴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와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럴이라는 브랜드를 더 이제 심층 연구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다양한 지금 배터리라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그 문제는 제품과 배터리 간의 수명 주기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자원이 필연적으로 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지금 그 배럴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배터리 쪽이 버려지는 문제를 제품 차원으로 풀었는데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짧은 배터리 수명 때문에 또 멀쩡한 제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 이런 경우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웨이스트, 그 전자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배터리 교체를 해주고 또 간단한 기능 고장을 수리해주는 배터리 뉴라는 더 나은 되살림 서비스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 제품을 고치는 데는 사실 사람이 다 고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동네에 한두 개씩 있던 그 전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의 자본의 힘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렸죠. 그분들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저희가 불러내서 이런 기술 명장이라는 그 호칭과 함께 전자제품을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도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10,000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버려질 뻔한 그런 제품 1만 대 정도를 저희가 되살렸고요. 이는 사실 나무를 아주 잘 심고 있는 트리플랜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제품 하나를 되살리면은 한 주기를 그러니까 사용 주기 늘리게 되면 소나무 기준으로 11그루의 나무가 연간 CO2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트리플랜과 같이 환경을 위해 좀 더 나은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 세화령 플라자라는 곳에서 바로 옆에 한 10분 정도만 가면 한양대에서도 되게 가깝거든요. 용답동에 있는데 그 서울 세화령 플라자라는 곳에 지금 이 배러리 테크샵이라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그 작은 순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버려지는 제품들이 다시 이 안에서 기술 장인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 제품들을 또 저희가 리퍼 방식으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또 다른 제품으로 탄생시켜서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이 공간 안에 이런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성과들을 많이 인정을 받아서 이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저희가 사진을 급하게 찍어왔는데 아까 김동민 이사님이 48시간 전에 업데이트 하셨다고 했는데 48분 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오피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제품들이 되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저희 유리칸방인데 이 반대편에는 요즘 팬랩이라고 그러죠. 아마 한양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에 이런 걸 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 장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제품을 되살리고 또 버려지는 자원을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사실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비들이고요.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아마 내년에 상반기 내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또 저 보면 인사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얼리브라는 회사의 사업을 맡고 있는 현정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 회사에 비하면 아주 막 사업을 시작한 막둥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라든지 어떤 기업 개요를 보여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얼리브라는 회사명의 뜻은 AL하고 LIV를 좀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 다 같이 살자 혹은 Alternative Live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이라는 뜻이고요. 대충 유추가 되시겠지만 저희는 거주, 사는 것, 주거, 하우징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회사고 일단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사실 다 뭐 요즘 저도 많이 뉴스를 보고 했지만 내가 학교나 회사에서 좀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고 집이 지방이고 또 학교가 뭐 서울이면 또 매번 집을 구하거나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콜리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풀기 힘든 되게 큰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문제의식을 가졌고 두 번째로 사업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와 다르게 지금 현재 주택과 관련된 특히 주택을 어떻게 잘 임대를 하고 좋은 라이프를 제공하고 관리를 할지에 대한 임대 관리 사업 자체가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집을 사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같은 것도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월세 기반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중개 같은 건 발달이 많이 되고 있죠. 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무슨 방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까지 가는 혁신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데 거래를 하고 나서 이제 정작 살고 나서 퇴거할 때까지의 내가 더 좋은 좀 환경에서 살고도 싶고 또 집주인과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집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과금이나 임대료도 잘 제때 내야 되고 불편함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결해주는 요소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는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긴 텀에서 보면 20년, 30년 후에는 뭐 일본처럼 저희 임대 주택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첫 발을 좀 디뎌서 거주하는 환경 자체를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즉 부동산 업 자체를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고 부동산 서비스업에서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창업을 했고요. 저희 업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첫 번째로는 그 주거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서울 안에서 사실 뭐 집을 빌려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공간의 제약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걸 어떻게 수납과 내가 침대를 어떻게 놔야지 내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을 두면서도 수납도 잘하고
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럼 가구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놓치지 않고 뭐 공과금이든 월세든 잘 내고 그리고 편리하게 뭐 내가 뭐 입출입 통제 시스템을 앱으로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짜잘짜잘은 하지만 사실 모아보면은 항상 내 그 삶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도어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 개발까지 같이 포괄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사실 삶의 질 전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발을 좀 하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사실 내가 좀 편안하게 뭐 쉴 공간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교류할 만한 기회나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또 공연 공간을 따로 그 집과는 또 별개로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좀 생각을 해서 현재 성수동 인근에서 제가 쉐어하우스를 하나를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스파이어디하고 같이 올리브 라운지라고 여기에 바로 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 여기 사무실 공간만큼의 올리브 라운지를 이제 곧 오픈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뭐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강의, 심지어 뭐 요가 클래스 같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문화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하나를 거점을 두고 이 성수동 인근에 우리 올리브 하우스를 하나씩 거점을 늘려갔을 때 나의 공용 거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개시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처해 있는 거주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질 좋은 거주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좀 집을 빌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 긴 호흡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저희도 힘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 전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사업이 이제 집도 지어지고 라운지도 되게 좀 활성화되고 할 테니까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비스타운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업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좀 인상이 높은 거는 우리가 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소개를 안 한 우리 크리비스타운의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 것 같은데요. 네. 크레이스 파트너스에서 경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스 파트너스 경영관리팀에서 이런 공간들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연구원 김성수입니다. 우리 한양대에서도 이제 두 분 와주셨는데요. 한양대 사회혁신센터에 우리 김은정 과장님 잠깐.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왔어야 돼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 뒤에 있는 학생들 너무 반가워요. 이런 데 나와서 진짜 좋네요.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많이 선보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역량 많이 인정해 주시고 서로 매칭 포인트 찾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시거나 좋은 학생 찾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학생들도 많은 것 찾고 싶고 알고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중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센터의 이고영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김은정 원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회혁신센터 직원이고요. 저번 학기에 왔는데 이번에도 왔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고영 선생님은 그 17밥이라는 단체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회혁신센터에서 이제 후배들 좀 돕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와주신 반가운 분 중에 SK MN 서비스의 문지영 매니저님이시는데요.
이런 교육 그리고 모바일 러닝 이런 다른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소상품을 어떻게 노출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 것 같고요. 여기 와보니까 어떻게 하나의 그런 상품을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상시가 실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SBM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사회학습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앞으로 또 이제 크레비스랑도 같이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러면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냐 하시는데 그 클래스가 3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을 할 때. 지난 학기까지는 1개였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시 하나였는데 이번 학기는 사회적 기업가 정시에서 20명 수업을 듣고 또 경영대 4학년들 학생 대상으로 사격신 실습이라는 과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첫 수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폐만 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폐만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 60명 그 헤비 있는데 57명이 쳐버리고 둘째 날 60명 다 쳐버려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 굉장히 또 재미있게 수업을 했고요. 그 학생 그 팀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사격실 랩은 이제 15학점짜리 프로젝트 학기제인데 한 학기 내내 그 9 to 5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수업을 전혀 안 듣고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 하고서는 15학점을 받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탁커백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마음 세탁소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진행해가지고 학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먼저 발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각 발표가 끝나면은 그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